앞서 일본군 위안부 또 다른 피해자 할머니 지원 시설인 경기도 광주시의 이 나눔의 집 후원금 운용 논란을 두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 좀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사건이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지난해 초부터 네. 나눔의 집 직원들이 좀 문제를 인식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정 후원금이 뭐 기탁사 없이 증축에 사용이 됐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정 후원금은 말 그대로 이제 지정된 용도에 따라서만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용도 외에 이용이 됐다라는 부분인데요. 그 밖에도 무슨 해외 기부금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개인이 현금 형태로 보유를 하고 있었다. 네. 그리고 할머니들에 대한 처우도 좋지 않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익 제보가 이루어졌고 제보 이후에 뭐 어떤 방송사에서는 관련해서 보도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보 이후에 그런데 계속해서 대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네. 지금 안에 있는 공익 제보를 한 직원들이 있는 반면 일부의 직원들은 또 운영진의 입장을 들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 사람들 사이에 무력적인 다툼이 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50대 조리사라는 분과 60대 요양보호사라는 분이 뭐 공익 제보를 한 사람과 무력적인 다툼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반말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폭력을 하고 나를 감금을 했다라는 것으로 지금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공익 제보자 말에 따르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갈등은 있었지만 갑자기 이 사람이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차후에 해결을 하자라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은 이게 뭐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할머니에 대한 처우가 어땠는지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안에서 사람들끼리 이런 싸움이 있다라는 부분이 진흙탕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우려 섞인 시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나눔의 집 운영진은 지금 고발이 된 상태인데 경찰은 지금 어느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형법 360조 배임죄,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서 배신 행위를 해서 영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면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네. 안에 있는 내부의 이제 내용을 좀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2018년과 2019년에 약 9건의 10억이 넘는 어떤 계약을 특정 A란 업체에 몰아주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뭐 저희들이 다 알고 있겠지만 어떤 공공기관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분명히 그것을 특정 어떤 수의계약이 아니라 어떤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통해서 만들었다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은 친분 관계 때문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고 또 해외여행까지 같이 갔다라는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좀 들여다봐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